엔잡으로 월급 벌며 사는 긍정 스텔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과일 위탁 판매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오셨다면 이제 팔 수 있는 상품이 세팅됐을 거예요. 오늘은 팔 상품은 준비됐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 할 단계인 광고와 홍보, 그리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게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 상품만 세팅됐으면 다 됐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결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됩니다. 그냥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네이버에서 토마토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보이는 것처럼 상품 수가 무려 50만 건이 넘죠. 내가 팔려는 상품은 이 50만 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토마토라고 검색해 봤더니 상품 수는 60만 개, 검색 수는 10만 개 정도로 경쟁 강도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네요. 상품 수가 많지만 그만큼 검색 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를 사려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 매출도 40억이 넘을 정도로 꽤 큰 시장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비록 경쟁자는 많지만 노출만 잘 된다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전제는 바로 노출만 잘 된다면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린다고 한들 60만 건 중에 내 상품이 보이는 페이지는 저쪽 뒤에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품을 오픈하기 전에 미리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어 두고 광고 홍보도 충분히 해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 길을 터두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알고리즘이 때때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 정착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알고리즘이 또 바뀐 건 없는지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바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구매, 유입, 리뷰에 대한 값들을 더한 것에 가중치를 곱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는데 작년부터 바뀐 알고리즘에서는 구매, 유입, 리뷰를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유입수 대비 리뷰나 판매 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상위에 랭크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스토어가 있는데 둘 다 리뷰 수는 10, 구매자 수도 10으로 같지만 A의 경우에는 사용자 유입수가 50이고 B는 100일 경우에는 A 스토어가 유입자 수 대비 리뷰와 구매 지수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상위에 랭크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전환율, 그러니까 유입자 수 대비 구매자 수가 높은 상품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딱 두 가지에 집중해야겠죠. 첫 번째, 무조건 유입보다 구매 타겟에 노출해서 유입시키는 것. 두 번째, 직접적으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도 무조건 많이 유입되고 검색되는 키워드를 다 때려 넣어서 짓기보다는 내 상품의 특성에 바로 연결되는 세분화된 키워드로 제목을 짓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노출될 상품명을 정했다면 이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당 키워드로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블로그 체험단과 카페 홍보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 블로그 체험단 하면 업체를 사용해서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굳이 업체를 쓰지 않고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을 더 아껴야겠죠. 자,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을 어떻게 업체를 쓰지 않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에서 과일 관련해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뷰 탭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블로거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과일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노출된 블로그로 일일이 들어가 보시고요. 하루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웃 수는 몇 명인지, 댓글이 많이 달려서 이웃과 소통이 원활한 그런 블로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블로그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너무 광고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블로그면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서 블로그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되는 블로거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체험단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봅니다.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일 방문자 수 10,000명 이상인 블로거라고 할지라도 10,000원대 과일 한 상자 협찬해주고도 글을 써줄까? 라고 고민되신다면 전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00원대, 20,000원대의 과일 협찬만으로도 정말 훌륭하게 글을 잘 써주시거든요.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은 10건 정도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10분 정도의 블로거 분들께 과일을 협찬해드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10,000원대 기본 구성으로 협찬해드려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협찬해드리고 블로그에 글 하나를 작성해주고 내 스마트 스토어에 리뷰를 남기는 2가지 미션 정도를 요청드리면 됩니다. 여기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할 때는 꼭 내 스마트 스토어에 링크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내 스마트 스토어에 리뷰도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방법은 사실 그렇게 쉬운 방법만은 아니지만 뭐 맘카페나 지역카페 같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티나게 하면 역효과가 나거나 카페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주로 활동하는 카페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적어도 주로 과일을 사 먹을 만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카페에서 홍보를 하셔야겠죠. 그래야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최대한 해당 스마트 스토어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축적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실 때 리뷰가 얼마나 달렸는지, 그리고 리뷰는 괜찮은지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하실 테니까 내 스마트 스토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리뷰를 축적할 때에는 지인 찬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철 과일이야 사 먹는 사람들 많으니까 친한 친구나 가족, 뭐 아니면 친척분들께 부탁드리면 흔쾌히 도움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활동들은 주로 블로그 체험단, 카페에서 홍보하는 것, 그리고 노출을 원하는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것,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마케팅 홍보 활동 수단들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작인데요. 상세 페이지는 일단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직접 농장에 찾아가서 미팅도 하고 사진도 찍지 못했다고 한다면 농부님께 최대한 사진을 많이 요청드리시고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받아서 가공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다가도 농부님께 다시 부탁드리면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농부님께 부탁을 하시면 웬만해서는 다 들어주실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않은 그런 요청이라면 말이에요. 상세 페이지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전문적으로 포토샵을 해야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 요즘은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망고보드 이런 사이트에서 무료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디자인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후킹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어필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상품에 대해서 차별화를 둘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해두시고 이 문구를 가장 잘 보이게 배치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잘 나가는 그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 광고나 블로그, 카페에서 보고 내 상품 페이지로 들어왔다고 한들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에 대한 매력이나 차별점이 잘 어필되지 않는다면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떠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전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세 페이지에서 그 유입이 구매로 전환될 수 있게끔 붙잡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자, 먼저 해당 상품,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검색했을 때 리뷰 수가 많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3-4군데 스마트 스토어를 참고해서 어떤 점을 어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일을 재배한 농장만의 차별점과 인증 내용은 꼭 넣었고요. 이외에도 제가 소비자였을 때 궁금했던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꼭 넣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농부님 사진이 함께 들어가면 신뢰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가격과 구성을 등록하고 오픈하면 이제 내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검색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한 만큼 유입자 수는 늘어나고 상세 페이지로 어떤 후킹하는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구매로 전환되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도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 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위탁 판매야말로 내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포장하고 배송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문을 받고 그 주문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위탁 판매다 보니 디지털 노마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돈 들여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준비도 다 해놨는데 짧게는 한두 달밖에 못 파는 계절 과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내가 공을 들이고 애정을 쏟은 그런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생산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농부님의 사정에 따라 제품의 공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최소한의 자금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과일 위탁 판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분들께 이 과일 위탁 판매라는 사업이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맞을지 맞지 않을지는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달 동안 온라인 쇼핑,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을 고민만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시간을 갖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품을 소싱하는 과정,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 내 상품을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마케팅 비용들, 그리고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궁금한 엔잡이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아이템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엔잡으로 도전을 해봤는데 이런 것도 좋았어요 라는 의견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엔잡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